두께를 강조하는 포인트를 주었는데요. 이는 실제 복장들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세련된 복장이라는 생각보다 억지로 현재 유행하는 현대 패션을 끼워 맞췄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의 왜곡. 2011년 12월 14일 낮 한때 신숙주가 실시간 검색 순위 상위권에 올랐었는데요. 고령 신씨 108명이 공주의 남자 작가와 KBS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는 보도 때문이었습니다. 고령 신씨들은 드라마 공주의 남자가 방영되는 동안 자신들의 조상인 신숙주와 그의 아들 신면을 지나치게 부정적으로 왜곡하고 있는데 격분하고 방송사와 작가를 상대로 3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하였습니다. 신숙주는 세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훈민정음을 창제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세조 때부터 성종 때에 이르기까지 외교를 총괄하는 등 많은 공을 세운 조선의 대표적인 지식인이었다는 건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요. 공주의 남자에서는 신숙주와 그의 아들 신면이 수양대군 세력의 합세에 계유정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그려졌습니다. 특히 신면은 김종서의 아들 김승유를 배신하는 비열하는 인물로 그려지기도 했습니다. 드라마 호준에서는 허준의 수승으로 나오는 유희태와 유희태의 시신을 해부하는 장면도 작가의 상상력에 들어갔습니다. 이는 작가가 극적 요소를 높이기 위해 삽입한 것인데 이는 단순히 극적 재미를 위한 이유도 있지만 역사적 기록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작가로서는 꼭 다뤄줘야 하는 시대와 인물에 대한 역사적 고증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작가의 상상력이 들어간다고 보면 됩니다. 특히 극적인 장면을 만들거나 긴장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인공 관계를 일부러 갈등이나 연인으로 만들 필요가 있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허구의 인물이나 사건을 연출하기도 하고 시대적 배경을 뒤죽박죽 만들어 버릴 때도 있습니다. 모두 다 아는 역사적 사실만을 나열할 경우 재미와 감동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설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통사극과 팩션사극. 전통사극이라 하면 철저한 고증에 입각해 제작하는 역사 드라마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투나 복식, 주인공들 모두 역사적 사실에 기초하게 됩니다. 과거 조선왕조실록이라는 드라마가 대표적인 예인데요. 픽션과 현대적 감각은 최대한 배제되고 다만 주인공의 캐릭터 정도가 연기자들의 연기력에 의해 도드라질 뿐입니다. 팩션사극. 사실이라는 팩트와 허구라는 픽션의 결합말로 1999년 시작한 드라마 허준을 기점으로 등장했습니다. 사극이므로 기본적인 줄거리는 역사의 사실에 기초하겠지만 주인공의 캐릭터나 대사 처리, 심지어 소품, OST까지 현대적 트렌드를 반영합니다. 아까 앞서 말한 복장과 사실의 왜곡은 여기서 나온다고 보면 될 겁니다. 사극은 픽션일 뿐 역사와 다릅니다. MBC 드라마 대장금의 장금이 SBS 드라마 여인천하의 정난정의 경우 주인공에 대한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은 단 몇 줄의 기록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작가의 상상력에
의한 것입니다. 소설을 원작으로 한 해를 품은 날처럼 시대적 배경만 차용할 뿐 100% 허구로 만들어 나갈 수도 있고, 뿌리 깊은 나무처럼 중간에 밀본이라는 허구를 삽입하여 스토리를 전개하다가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인물들이 모두 죽음으로써 역사를 왜곡하지 않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극 연출의 거장에 대한 소개. 고 김재영 PD. (1964년) TV사극의 효시로 꼽히는 국토만리를 시작으로 별당아씨, 삼오곡, 한명회 등을 잇따라 연출했습니다. 특히 1996년 연출한 용의 눈물과 SBS 여인천하는 시청률 40에서 50%를 넘나드는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2003년 왕의 여자, 2006년 왕과 나를 마지막으로 연출하였습니다. 이병헌 PD. 1970년 MBC에 입사하여 1974년에 113 수사본부로 데뷔하였습니다. MBC 대하드라마 조선왕조 500년에 참여하였으며 MBC 드라마 허준, 상도, 대장금, 이산, 동의 등을 연출하였습니다. 픽션 사극의 최초라고 말할 수 있는 허준을 연출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김재영 PD가 사실적 고증에 입각한 작품들이 많다면 이병헌 PD는 허구를 가미한 픽션 사극들을 많이 연출하였습니다. 사극의 특징. 출생의 비밀이 있거나 미천한 신분을 극복합니다. 운명을 점주해주는 영적 인도자나 예언자가 등장합니다. 반드시 시련을 겪습니다. 라이벌이 등장하고요. 라이벌의 경우 주인공보다 보통 신분적 우위인 경우가 많습니다. 희극적인 요소를 담당하는 배우들이 주로 등장합니다. 이것은 극중 긴장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이희도 씨, 이면식 씨, 최근에는 개그맨 지상렬 씨도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반란을 도모하는 세력이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 이 요소들은 반드시 포함되는 요소들은 아닙니다. 빠지는 경우도 있고 가미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막장 드라마 같은 경우는 거의 화해와 용서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극 같은 경우는 반드시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극에 많이 등장하는 인물들, 역사적 인물들을 말하는데요. 장희빈, 한명회, 연산군, 대원군, 강해군, 인수대비, 정조, 영조, 사도세자, 태조 이성계, 태종 이방원, 세종대왕 등등 역사적 큰 사건이나 과거 궁중 암투 등을 그리는데 소재가 되었던 인물들이 주로 많이 인용되고 있습니다. 사극을 대하는 우리들의 자세. 사극은 동시대의 사람들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시대와 인물들을 조명하는 드라마입니다. 사극의 시청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과도한 허구적 장치를 만드는 것은 시청자에게 과도한 정보를
잘못된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제작자와 시청자들은 역사 드라마를 통해 현대적 재미와 감각만을 쫓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지식과 진지함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